신부님 앞으로 어떻게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올해도 예. 뭐 굉장히 좋은 계획들이 많이 있다고 예. 기념사업회에서. 그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나왔던 말씀에 한 말씀 덧붙이면 네. 원래 어려울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근본을 성찰해야 되는데 원래 혁명이라는 영어 revolution이라는 네. 말이 근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혁명을 하려면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을 맞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정말 저는 솔직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거부터 좀 시작을 하자. 그래서 저는 문익환 목사님 30주기를 특별히 강조했던 이유가 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어디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성찰해야 되는가. 저는 그게 문익환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셨던 그 자리에서부터 저는 출발할 수 있다고 봐서 문 목사님 30주기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귀한 하나의 전기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그래서 문 목사님의 30주기 추모제를 그냥 추모제라고만 하지 않고 기념문화제라고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문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열사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그런 개념으로 1년 내내 진행할 겁니다. 예, 예. 내일은 뭐 이제 추모제와 기념문화제가 마성오랑공원에서 열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오면서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신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가장 큰 강좌, 대학원생들 모교 강좌를 네. 공동 주최하자, 정례화시키자 하는 예.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 목사님의 신학, 사상 필요하죠. 뭐 이런 거를 좀 정례화시켜서 매주 목요일마다 아니 한신대학이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니, 그 여러 가지 30년 만에 연락을 또 4월에는 또 평화 포럼도 하고요. 네. 득보문이니까 포럼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남기셨던 여러 가지 글 자료 이런 것들을 출판하는 작업을 계속하고요. 내일 마석 모란공원에 오시면 네. 목사님의 주옥 같은 설교집을 사실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예. 우리 이현주 목사님 라이덕 시인이 또 추천사를 써주셔서 예. 그랬고요. 또 근현대사 박물관 강북에 있는 그래서 이미 전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의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 아까 남북 김일성 주석을 만났을 당시에 그런 자료들을 비롯해서 정말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네. 그런 자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박용길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과 주고받았던 서간집,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미술가들, 한국, 중국의 미술가들이 합동으로 네. 그 교류전을 합니다. 네. 목사님을 주제로.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아마도 지금은 다 밝힐 수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포럼이 국제적 포럼이 예. 또 준비 기획되고 있고요. 예. 또 우리가 이런 뭐 문화재 전시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치고 나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4월 하순에 네. 치고 나갈 대행진을 평화를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4월에요. 네, 예. 4월 하순 꼭 기억해 주셔서 예. 예. 이때 정말 다시 한번 이 한반도 하늘에 예. 평화가 울려 퍼지는 대행진이 시작되는 거죠. 대행진이 시작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이제 뮤지컬을 혹시 문성근 선생님이 주인공? 아닙니다. 아니 너무 문 목사님하고 이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 목사님의 생전 모습이 닮아 계셔. 뮤지컬 전문 배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뛰어난 예. 분들이 있고 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작업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설교집에는 네. 무신론자 또 유명한 무신론자 한 분이 또 추천사도 써주셨거든요. 아, 누구예요? 무슨 작가라고. 아, 유시민 작가. 아니 제가 한번 모시려고 그러는데 안 나오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아니 좀 나와주세요. 회의에서 송신부님이 저 유시민 작가의 그 추천서를 받자 그러시는 거예요. 네. 무신론자인데. 그랬더니 무신론자니까 받아봐야죠. 아, 그렇죠. 반대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네. 첫 문장이 이거예요. 야, 무신론자한테 이걸 설교집을 하는 성근형도 너무하네. 이게 첫 문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주 반가웠습니다. 네. 아, 역시 작가다.
좋더라고요. 네. 아, 저도 궁금한데요. 뭐라고 추천사 쓰셨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30년이니까 그 문익환 사상 연구가 좀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사상 차원에서라도 연구자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운동가의 영역이 아니라 사상가의 영역으로 옮겨서 이런 연구가 또 필요할 것 같다. 아까 제가 하나 부연을 하자면 이제 30년 됐는데 그동안 그러니까 문 목사 당신이 쓰신 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집으로 다 나왔어요. 근데 그 후에 사후에 글을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이렇게 써놓은 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적 의미랄까 그런 것을 담은 책을 이제 출간하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뮤지컬 경우에는 이 뮤지컬이라는 게 정말 수십억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쉽게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서 광주시가 일정액을 투자를 하겠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에 우리 같이 합시다 이렇게 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잘 진행이 되면 가을쯤에 이제 할 텐데 그것도 이제 제작비가 충분치 않으니까 아무래도 입장권을 사전 판매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방식으로 해서 제작비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신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생명을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러니까 그 자연 천부 생명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경보 선생하고 그 북경에서 평양 가는 비행기 고려항공을 타고 들어가면서 그런 고려항공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 아래를 보시면 국경을 지납니다. 우리 조국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그 안내 나올 때 정경보 선생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고향 가시는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난 한 번도 압록강을 국경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세상에. 그러니까 그 명동천 용종 이쪽에 밭을 갈면 거기 유적이 그냥 나왔거든요. 유물이 고구려 유물들이 그냥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그 방북 결심을 밝히는 잠꼬대라는 시를 보면 우리 선조들은 다 힘을 합쳐서 당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쳤잖아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중국하고 맞설 수 있고 중국 옆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죽어 살 일이 아니다 이건데 이게 지금 현대로 이렇게 돌아오면은 저도 초등학교 때 그 국사를 배우면서 제일 속상했던 고구려 멸망이에요. 근데 그 고구려 멸망 이후에 그때는 국력이 땅덩어리라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문목이 방북했던 89년에는 우리 국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10대 윤석열 들어서 더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10위까지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력은 문화고 과학기술이고 경제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자주적으로만 움직이면 그러면 왜 중국 옆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냐? 왜 이렇게 미국에 무작정 추종을 해야 되냐? 우리가 왜 일본한테 그렇게 이제 그 점이 그게 이제 제일 통탄스러운 거죠. 그렇게 그 자세를 우리가 제대로 못 가져서 여기까지 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자면 구체적으로야 예컨대 전시작전권 환수를 노무현 대통령이 하기로 했는데 그걸 제낀 거. 이게 정말 법적으로는 국제법으로는 이게 제일 안타깝죠.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니까 개성을 마음대로 열 수도 없는 것이고 다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건데 어찌됐든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절실하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자연 천부적인 우리 터전이라는 그런 거를 생각한 것 결과가 결의망을 큰 사전이거든요. 결의망을 큰. 그 말씀드리고.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글 풀어쓰기부터 얘기를 해요. 한글 풀어쓰기. 그러니까 최연배 이승 선생이 그거 갖고 논쟁을 벌이다가 최연배가 지면서 우리가 모아쓰기를 그냥 간 거거든요. 이승만 정권 시절에. 그러니까
풀어쓰기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이러고 질문을 하니까 김 주석이 사실은 검토했다. 김두봉 선생이 그 얘기를 강조하셨다. 예. 그 한글 창제 원칙으로 보면 풀어쓰기가 맞다. 그런데 우리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남쪽에서 모아쓰기를 결정하는 바람에 네. 우리가 글자가 달라지면 곤란하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 우리도 모아쓰기를 하고 통일되면 다시 검토해 보기로 잠정으로. 김두봉 선생하고 그렇게 합의를 했노라고 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결의가 쓰고 있는 말을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는 게 사전을. 세상에. 그러니까 조선어학회가 만든 건 그 당시에 이렇게 중앙어 중심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이 결의말 큰 사전은 모든 지방에서 쓰는 모든 어를 다 모으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상도, 제주도, 함경도 다 들어가고 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까레스키들이 쓰고 있는 말까지 지금 다 수집을 해서 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부 들어서 다시 중단이 됐는데, 그런 자연, 그러니까 생명 자연 이 네. 부분에 대한 것을 그걸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는 민주정부 수립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문익환 목사님. 예. 예. 단계고 네. 더 가야지. 더 네. 가야 돼. 그러니까 남북 통일론에 있어서도 보면 문목의 최종 단계는 네. 남북 단일 국가를 넘어서서 지방 분권 국가 네. 최종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그 생명 공동체, 그 지역 공동체, 사람 공동체가 예. 충분히 그 존중받는 세상 네. 그런 거였다. 그 점이 예. 네, 되새겨 봅니다. 지금 보면 뭐 홍범도 장군, 김구 선생 다 너무 진짜 이제 기막힌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것 같고요. 사실은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단하잖아요. 이런 시민들은 없거든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자존감 있는 국가의 시민들이 많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실망하고 도대체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절망적 상황이지만 그래도 문 목사님 30주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두 분 선생님들이 나서고 계시니까요. 저희들도 한번 힘을 내서 함께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좀 새로운 기운, 새로운 열망, 또 새로운 희망 뭐 이런 것들을 모으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